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문화 친구들. 선생님 이렇게 사회집단과 사회조직을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인강으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대면하고 있진 않아도 텐션이 떨어질 일은 없으니 여러분들이 잘 따라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지금 화면 자체가 선생님이 핸드폰에서 지금 보고 있는 상태로 화면 녹화를 하고 있는 거라, 이 우리가 유튜브 볼 때 이렇게 가로로 보는 게 아니라 세로로 보고 있다는 것도 좀 염두에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우리 전반부 파트에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인 사회 집단하고 사회 조직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미리 말씀드리면, 사회 집단에는 총 7개가 있고 사회 조직은 총 3개가 있어요, 개념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집단, 외 집단, 1차 집단, 2차 집단, 그 다음에 준거 집단, 그리고 공동사회, 이익사회, 요 7개랑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 자발적 결사체, 요 3개를 잘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건 이거고 이거구나, 이거고 이거구나, 요것만 잘해주면 되는데,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의 예를 들면 뭐 이익사회면서 공식 조직이고, 그 다음에 뭐 비공식 조직이면서 자발적 결사체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인 거죠. 어떤 거는 자발적 결사체면서 공식 조직인데, 어떤 건 자발적 결사체면서 비공식 조직인, 막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념을 잘 잡도록 합시다. 그래서 요렇게 묶어서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일단 사회집단 개념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는, 자 보세요. 사회집단, 둘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사회관계를 형성한 모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보세요. 키포인트가 요겁니다. 둘 이상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상호작용, 요 3가지가 반드시 요건입니다. 다시, 둘 이상의 사람들, 사회집단이니까 일단 둘 이상은 모여야겠죠. 근데 지속적으로 서로 그들끼리 상호작용을 해야 그게 사회집단이란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의미의 집합만 놓고 보면, 얘들아, 구성원들 간의 일체감이나 상호작용 없이 한 장소에 일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무리래. 예를 들면 지하철을 탔어. 이 같은 칸에 사람들이 다 있어. 둘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근데 그걸 사회집단이라고 하진 않지. 왜? 그들은 일시적으로만 만나는 관계, 지속적이 아니라. 상호작용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야구에서의 관중, 특정 가수의 팬클럽, 이렇게 비교해보면, 뭐 예를 들면 선생님이 가수라고 해봅시다. 뭐 노래 한 곡 할까요? 갑자기 생각나는 노래는 윤도현 노래, 먼 산 언덕. 죄송합니다. 자, 만약에 내가 팬클럽이 있다, 그러면 우리 팬클럽에 뭐 회장, 부회장, 총무 뭐 이렇게 있겠지.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서로 상호작용할 거야. 그래서 맨날 파구진 외치겠죠. 근데 야구 관중은 물론 LG 트윈스 뭐 이렇게 하면서 하겠지만, 그날만 왔다가 그냥 싹 사라지잖아.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없으니까 그건 우리가 사회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사회집단은 요 둘 이상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한다는 것에 키포인트를 두고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회집단의 종류에는 일단 첫 번째로 썸너라는 학자가 소속감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된대. 이거 중요합니다. 소속감. 별이 한 3개, 4개, 5개, 5개까지도 좋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소속감이 중요해야 된다. 그래서 내 집단하고 외 집단이 있다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내가 소속되어 있는 집단, 내 집단, 내가 속해져 있지 않고 그들 타인 집단을 외 집단이라고 한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여러분들이 각자 3학년 반이 있겠죠. 그래서 뭐 지금 딱 생각나는 거는 3학년 10반 친구들이 많으니까, 우리 요한이도 그렇고 우혁이도 그렇고 뭐 재원이도 그렇고 건호도, 이거 한 번 부르면 또 다 불러줘야 돼. 아무튼 근데 자, 자기가 다 3학년 10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3학년 10반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우리는 내 집단이지. 그리고 예를 들면 3학년 3반인 승민이, 뭐 3학년 6반인 뭐 저기 진현이, 뭐 이런 거는 다른 경우 이제 종아, 이런 경우 이제 다 타인 집단이 되는 거죠. 외 집단이 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다 내 집단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소속감이 중요하다는 거야. 이게 뭔 소리냐면, 내가 3학년 10반, 이게 3학년 10반을 저격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다, 얘들아. 3학년 10반에 소속은 되어 있지만 내가 이 3학년 10반이라는 이 집단을
내가 소속된 나의 내 집단이야 라고 소속감을 느껴야 비로소 그걸 내 집단이라고 한다는 거야. 단순하게 소속만 돼 있다고 해서 그거를 내 집단이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다는 거죠. 솔직히 우리 까놓고 얘기해서 12년 동안 학교 생활하면서 각자 여러분들이 만난 반들이 뭐 여러 개 있겠습니다만 다 그걸 자기 반을 내 집단이라고 생각하냐 또 그건 아니잖아요. 그쵸? 내 말 맞죠? 아닌가? 만약에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12년 동안 속해져 있던 반이 다 너무 좋고 다 너무 행복해서 다 내 집단이라고 느꼈다면 여러분들은 복 받은 거죠. 그래서 여기 이런 얘기 나오지 소속 집단이 반드시 내 집단인 것은 아니다. 내 집단 의식을 통해 개인의 정체성과 집단에 대한 헌신적 태도에 기여하고 판단과 행동의 기준을 습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우리 학교, 우리 회사 이렇게 있는데 내 집단 의식, 내가 이 집단에 속해져 있음으로써 나의 정체성과 헌신적 태도가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3학년 반은 사실 대입 준비하느라 그러지 않지만 우리 1학년이나 2학년 같은 경우에는 같이 체육대회, 뭐 운동, 우리 체육대회가 없지. 장기자랑, 뭐 수련회 뭐 같은 거 갔거나 이럴 때 그 반끼리의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 집단에서 이런 친구들 저런 친구들과 만나다 보니 나는 이런 사람이었군. 이런 소속감이 생겨날 수도 있고 그 안에서 나의 정체성도 사실 확인할 수 있고. 근데 개인이 속해 있지 않으면서 적대감, 경쟁 의식 등을 느끼는 집단은 외집단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3학년 10반과 선생님 반이니까 3학년 5반이 서로 축구 시합을 한다. 그러면 이제 3학년 10반 이겨라 이러면 이제 내 집단, 그 다음에 3학년 5반에 있는 내 친구는 이러면 이제 외집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속해 있지 않은 모든 집단이 외집단인 것은 아니고요. 이게 소속감이 중요하니까 얘들아. 소속감.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뭐 예를 들어 뭐 숭실고의 3학년 10반은 외집단인가 라고 했을 때 내가 물론 거기에 소속되어 있지 않지만 그거를 나의 어떤 소속되어 있지 않은 곳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그건 외집단이 맞지만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의 3학년 10반이 다 외집단이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난 모르는 애들도 있을 수 있고 집단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외집단이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외집단에 대한 경쟁의식이나 적대감은 내 집단의 의식에 강화할 수 있다. 그래서 운동 경기 중에 상대반 상대학교. 그래서 3학년 10반과 3학년 5반끼리 서로 대결하면 3학년 5반이 외집단, 나는 내 집단. 박우진 선생님 입장에선 내 새끼들이니까 3학년 5반 내 집단, 3학년 10반 외집단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 재밌는 거 알려줄까?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3학년 5반과 10반이 그러니까 이제 토너먼트를 해서 이렇게 올라갔더니 뭐 5반이 딱 칠게. 5반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결승전에서 만났는데 3학년 반과 2학년 반이 만난 거야.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 친구들 응원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예를 들면 3학년 5반 대 2학년 5반의 축구 시합을 하게 되었는데 세상에 이게 학년 대항전이 된 거야. 그럴 때는 3학년 5반은 원래는 3학년 10반 애들 입장에서 외집단이었지만 이젠 3학년 전체가 뭐가 되는 거야? 내 집단이 되는 거고 쟤네가 뭐가 되는 거야? 외집단 되는 거지 2학년 애들이. 그러니까 이 내 집단과 외집단 여러분들 요런 건 좀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 상대적이 된다. 상대적. 그래서 어떻게 내가 구분되느냐에 따라서 늘 언제나 저 사람은 나의 외집단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외집단 사람도 나한테는 내 집단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 이번에는 내 집단 내에서도 예를 들면 3학년 5반에 친한 친구들이 뭐 네 그룹으로 물이 지어졌다. 그러면 같은 내 집단 속에서도 다시 내 집단과 외 집단으로 나눠질 수 있다. 이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소속감. 단순히 내가 거기에 소속되어 있다라고만 해서 내 집단, 외 집단이 구분되는 게 아니고 내가 느껴야 돼. 내가 이 집단을 나의 집단, 우리 집단으로 느끼는구나라고 되면 내 집단이 되는 거야. 교내 합창대회를 며칠 앞두고 일반 학생들의 신경이 몹시 곤두서 있었다. 외치 대성고 이야기 같네요. 왜냐하면 이 반이 강력한 우승 후보로 손꼽히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심 실수라도 하기를 바랬지만 결국 교내 합창대회 대상은 2반이 받게 되었고 일반 학생들은 크게 아쉬워했다. 하지만 2반이 지역 합창대회 학교 대표로 나가게 되자 일반 학생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2반을 응원해 주었다. 지역 합창대회에서 2반이 다른 학교 대표들을 대치고 재상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었을 때 모두가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환호성을 질렀다. 예, 그러니까 상대적이라는 거죠. 옛날에 우리 월드컵 같은데 보면 얘들아 그런 경우 있지 않았냐? 그 조별 리그에서
그 이제 치열하게 경쟁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를 꺾고 누가 16강에 갔어. 근데 걔가 잘 됐으면 좋겠어. 뭐 이런 마음 들지. 그럼 그것도 이제 나의 내 집 단위로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뭐 예를 들어 멕시코에 내가 소속되어 있냐 이런 건 아니더라도 소속감, 한국과 멕시코로 이게 넓어지면 소속감 자체는 있을 수 있잖아. 그럼 내 집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구성원의 결합의지예요. 결합의지. 테니스라는 사람이 말한 결합의지인데, 이 결합의 의지라는 것은 이게 좀 말이 어려워요. 이게 독일어라서 좀 그렇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게 독일어로 게마인샤프트랑 게젤샤프트인데 이거는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 뭐 우리로 따지면 공동사회랑 이익사회라는 말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공동사회는 인간의 본질적 의지 에 의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됐고요. 이익사회는 구성원의 선택적 의지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형성된다. 이렇게 본질 의지와 선택 의지, 자연 발생과 인위적 형성,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이 어려우니까 우리 개념 정리해야겠다 얘들아. 본질적 의지는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자연적이고 본능적인 의지.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선생님 기준으로 내가 우리 아빠랑 엄마를 선택했나요? 아니죠. 내가 내 동생 선택했나요? 아니죠. 선택하진 않았는데 나에게 어떻게 보면 주어진 집단이죠. 그런 것들을, 즉 자연적이면서 내가 그들에 대한 이 본능적으로 나의 가족이구나라는 걸 느끼잖아. 본능적 의지, 이게 이제 본질 의지라는 거고, 선택적 의지는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이해득실에 따라 행동하려는 의지로서, 쉽게 말해 개인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사회 집단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든 집단은 이익사회라는 거야. 그래서 공동사회는 여러분 결합 자체가 집단의 목적이고 결합 자체가 목적이야. 얘는 특정 목적을 위해 결합함. 예를 들면 공부를 위해 모인다. 학교. 돈을 벌기 위해 모인다. 회사. 이런 것들이 드는 거지. 그래서 구성원 간의 관계는 여기는 친밀하고 정서적이며 신뢰와 협동심이 나타난다. 하지만 이거는 이익사회는 사회적 유대는 선택적 의지에 바탕을 둔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이해타산적이고 수단적이며 그렇다고 해서 항상 차가운 건 아니잖아. 얘들아, 학교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거긴 하지만 선택적 의지로 교육을 위해서 대성고등학교로 만들어야지 해서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교사와 학생으로 만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늘 수단적이고 이해타산적인 관계는 아니잖아요. 친목도모와 같은 전인격적 관계를 지향하기도 한다. 근데 공동사회랑 다른 점이, 공동사회는 결합 자체가 목적이니까 가족 내에서의 어떠한 따뜻함, 본질적 관계 이런 게 구성이 된다면, 학교는 사실은 그거보다는 한 단계 떨어져서 일단 공부가 목적, 교육이 목적인데 그 안에서 내가 여기 있는 친구들과 친해져야지, 여기 있는 선생님과 친해져야지, 이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유대가 선택적 의지라는 거지. 꼭 반드시 학생과 학생끼리, 교사와 학생끼리가 늘 친해져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해되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동사회는 가족, 민족, 친족, 마을 공동체. 느낌 오겠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이 공동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줄어가는 건 사실이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족으로 끝나면은 거의 공동사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친족, 내가 박씨 집안에 태어난 거, 이런 거 내가 뭐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민족, 내가 한민족으로 태어난 거, 이런 거 내 그거 아니잖아요. 이게 뭐라고, 수단적인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익사회, 학교, 회사, 동창회, 동호회, 시민단체.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동창회, 동호회 같은 경우는 이제 동창회야 그 졸업한 친구들끼리 만나는 거고, 동호회는 그런 어떠한 뭐라 그럴까, 이제 왜 말이 생각이 안 나냐. 그치. 취미 같은 거 공유하려고 이제 만나는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수단적으로 만났어. 우리 예를 들면 대성고등학교 졸업생들끼리 재밌게 지내보자. 그 다음에 골프를 치는 사람들끼리 재밌게 지내보자 했지만, 그건 선택적 의지로 친해지는 관계다라는 거죠. 종친회라는 말은 내 생각에 너는 잘 모를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미량 박씨거든요. 근데 미량 박씨 무슨 모임 이런 게 가면 그 씨족은 조금 너무 그렇다. 그 같은 그 박씨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일종의 그런 또 조직을 만드는 거야. 사회 집단을. 그런 걸 우리가 종친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거의
없진 않지만, 이것도 말 잘해야 돼. 없진 않지만 우리 젊은 세대로 갈수록 이 종친회에 대한 경우는 사실 많이 없는 거죠. 선생님이 알고 있는 경우에는 우리 이제 나이 또래만 되더라도 사실 이런 종친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내가 뭐 미량박씨 오늘 모임한다니까 가야지 뭐 이런 사람도 별로 없지만, 만약에 이제 종친회가 좀 활성화된다고 하면 선생님 이제 아는 분 중에 어시 성을 가지신 분이 있는데 이게 좀 특이한 성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종친회 갈 때 이렇게 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사회와 이익사회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자. 공동사회는 구성원들이 비도덕적이고 본능적으로 결합된 집단. 그래서 구성원의 의지와 무관하게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됐고요. 비공식적 수단에 의한 사회적 통제가 이루어진다. 그 가족 내에서 예를 들어 사회 통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공식적인 수단이라면 예를 들어서 보상, 처벌, 그러니까 규약을 따져서 너가 그걸 잘 지켰으면 보상, 너가 잘 안 지켰으면 처벌, 이런 건데 그게 아니죠. 사랑이죠, 여러분. 사랑. 그리고 비공식적이고 전인격적인 인간관계가 주로 나타나고요. 인간 상호 간의 애정을 바탕으로 본질적 의지에 의해 결합된 집단으로 혈연이나 지연 등이 그 요소가 된다. 하지만 한편 이익사회는 의도적이고 선택적인 결합 의지에 따라 구성되기 때문에 같은 이익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적 의지에 의해 결합된 인위적 집단이다. 그래서 공동사회보다 과업지향적이다. 아무래도 업무 중심이 더 많다는 거지. 구성원의 자격 여부는 집단에서 심사하기도 합니다. 너가 만약에 우리 학교에 오려면, 또는 뭐 우리 종친회에 들어오려면, 혹은 우리 동호회에 들어오려면 이런 자격 요건을 갖춰야 돼, 이런 것들이 될 거고, 현대사회는 공동사회보다 이익사회 수가 많아지고 기능이 커진다. 이거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막 문제가 섞여 있을 때, 그 사회 집단이 막 섞여 있을 때 그 중에서 공동사회, 이익사회 골라보세요 하면 딱 느낌부터 현대사회에서는 웬만하면 이익사회겠구나 라고 한번 접근해보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문제 푸실 때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게 되는 게 이익사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렇게 한 페이지 하니까 17분 정도 나오네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 4컷 찍으면 금방 나오겠다, 그치? 그래서 19쪽 일단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